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만료를 넉 달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는데요. 특히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며 그간 민주당 관련 수사를 이끌어온 이창수 검사장이 수장으로 오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일하며 총장의 임 역할을 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일할 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해 전주지검장에 임명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채용 특혜 의혹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신임 이창수 서울지검장을 보좌해 일선 수사팀을 이끌어갈 차장검사들도 교체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맡았던 김창진 1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고영곤 4차장도 교체됐습니다. 차장검사 후임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검찰 안에서는 총장 임기가 9월에 끝나는 상황에서 정치적 수사를 염두에 두고 급하게 인사가 이뤄진 것 같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원석 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 이뤄진 인사라며 인사 시기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다른 검사들도 수사 일선으로 전진 배치됐습니다. 김유철 서울 남부지검장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해온 수원지검으로 자리를 옮겼고, 박영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전주지검장으로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상당 기간 공석이었던 일부 대검 검사급 보직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수사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는 수사고 인사는 인사라고 했습니다. 지역 검찰청을 격려차 순회 중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 인사와 관련된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잡혀있던 일정도 다 취소하고 오늘 밤 서울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된 가운데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팀은 오늘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고 영상을 촬영한 최재형 목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나온 최 목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재형 목사는 공익 목적의 취재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김건희 여사의 발언을 듣고 몰래카메라 촬영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화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목격이 돼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300만 원짜리 디올백 외에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과 40만 원 상당의 위스키 등 4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작심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자신 말고도 다른 사람들 선물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건희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고 서 있는 것, 이것을 기자 여러분들이 취재해 주셔야 되고.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가 기업들의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과 백석대 설립자가 대통령 관저에 1,000만 원대 소나무 분재를 보냈다는 의혹도 언급했습니다. 불법 협찬 의혹은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무혐의 처분한 사안입니다. 소나무 분재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했고, 백석대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 목사와 디올백 전달 영상을 공개한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가 공모한 정치 공작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왜 건넸는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었는지가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측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도 조만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상병의 죽음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이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조희영 기자입니다. 해병대 군복을 입은 임성근 전 1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최상병이 숨진 지 10개월 만에 취재진 앞에 처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는 지난해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현장에 투입된 최상병을 숨지게 한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먼저 자신은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기자들이 추가로 질문했지만 답변을 거부하고 청사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전 통제권이 없으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신 건가요? 최병 사망 사건 이후에 김계환 사령관이랑은 어떤 통화하셨습니까?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수사 자료를 국방부가 회수했고 국방부는 이를 재검토해 주요 피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대폭 줄여 다시 경찰에 넘겼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과정에서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최상병 소속 대대장 측의 고발로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당시 수색 작전에서의 구체적인 지시 등을 확인해 최상병의 죽음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3명의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어제 저녁 국내에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신체가 잔혹하게 훼손된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다른 2명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지색 옷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3명 가운데 1명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지난 9일 국내에 입국한 뒤 동선을 추적해오다 어제 저녁 전북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다만 이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태국 경찰들과 공조해 관련 진술 내용과 피해 남성과의 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태국 경찰하고 지금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 현지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하고 저희들이 수사 자료들을 계속 종합하고 검토하면서 경찰 관계자는 또 다른 용의자 2명의 행방에 대해서도 태국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용의자 2명은 모두 한국 국적으로 이들 중 1명은 캄보디아로 출국한 기록이 확인됐으며 다른 1명은 출국 기록이 없어 국경이 인접한 다른 나라로 미입국했거나 여전히 태국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사망한 30대 피해자의 손가락이 모두 훼손됐던 것으로 알려지며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부모가 일당들에게 현금 1억여 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전화로 한 차례, 문자로 한 차례 받은 것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고문을 위한 행위보다는 그 신분의 은폐를 위한 증거인멸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절단하지 않았을까. 그 2가지 형태가 복합해서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경찰은 긴급 체포한 20대 남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메신저 앱 라인의 매각 논란과 관련해 네이버가 지분 매각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하고 나서자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 시장 성공을 위해 노력한 대가가 토사구팽이냐 허탈함을 드러내며 정부를 향해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언론을 통해 이른바 라인 사태를 지켜본 네이버 직원들. 지난 10일 사측이 지분 매각 가능성을 공식화하자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서비스에 만들어 놓은 박탈감, 그리고 그거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 불안, 네,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셨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공포를 일본 현지에서 직접 겪었던 이해진 의장이 직원들 생사라도 확인하자며 기획한 게 지금의 라인 메신저입니다. 그때 함께 라인의 엄마 아빠가 된 직원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지진에 이제 계속된 어떤 그 불안감이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들이 계속 열심히 해서 그 초석을 다졌고, 그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합류를 하면서 이제 라인이라는 글로벌 서비스를 일본에서 성공을 시킨 거죠. 네이버 노조는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의 의미를 설명하며 반대를 공식화했습니다. 단순히 대주주 자리를 내놓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열정과 기술, 경험이 모두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라인 서비스 축소가 유발한 고용 불안은 인재 유출로 이어져 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질 거란 겁니다.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반복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사기업끼리 어떤 선택으로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지금은 한쪽은 부당하게 압박을 행사하고 있는데 한쪽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정부가 단호하게 그런 부당한 압박을 행사하면 안 된다. 지분 매각 가능성을 시사했을 뿐 입장이 불분명한 네이버를 두곤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협상력을 높이려면 성급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게 유리한 데다 한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여온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모른 척할 수 없는 처지란 겁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